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. 변창훈 검사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.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차는 나를 위한 사람 다 도로가 챙기고 나 도로가면 내가 예쁜 좋겠네. 왜 챙기노? 왜 챙기노? 윤석열은 살인자다! 그 과정에서 그 피의자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을 괴롭히거나 굉장히 광범위하게 주변을 수사하거든요. 그러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의 부하 직원이 나의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나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럴 때 내가 만약 죽어버린다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.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. 수사기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조사한 인권연대.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언론 보도 사례만을 집계했는데 검찰 조사 후 168명, 경찰 조사 후에는 7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이를 검경의 수사 건수와 대비해보면 검찰 관련 사례가 압도적으로 큰 비율을 보입니다. 아니 그냥 이런 거예요. 저 검사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?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사장이에요. 그런데 뭐 자기 아들보다 어린 검사가 뭐 쌍욕을 하면서 피크닉 왔나? 여기서 싸 이러는 거예요. 제가 들은 얘기예요. 그 말 한마디로 빠르르 떨리잖아요. 그럼 그게 수사 기법이거든요. 그러면 상대가 그냥 무장해제 돼버려요. 그 다음에 참을 수 있나요? 바지에다 오줌을 싼 거예요, 사람이.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, 하느님 앞에서 얘기 못한 거 당신한테 고백한다고 그래서 뭐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. 그 얘기를 하면서. 대법원이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1명, 또 울산 지역의 노동자 1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.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.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이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그 힘없는 사람들, 어떻게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 겁을 먹게 됩니다.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뭔가 잘못 엮이는 것 같은,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그 공포감을 휩싸이게 되거든요. 2019년 11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됩니다. 그런데 중앙지검의 첫 소환 대상자였던 청와대 백모 행정관이 소환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. 검찰 수사관으로 청와대 파견 중에 벌어진 비극. 이미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백 수사관은 조사 이후 3일간 잠을 못 잤다며 지인에게 괴로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. 누구보다 잘 알아요, 특수부 검사들의 속성을. 1번 원하는 대로 진술할 거냐, 2번까지 버틸 거냐. 이 사람은 3번 선택지를 선택한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유서에다 그렇게 남긴 거예요. 총장님, 우리 가족들 부탁드립니다.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, 가족들은. 투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 불가항적 학력적 상황에서 백 수사관이 자기 스스로 혼자 안고 간 겁니다.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. 장학 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현재 심각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장례식장에서 그 오열하던 그 분 가족을 잊을 수 없습니다. 오열하는 그 남매,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. 그러면서 그 윤석열 총장이 앞에 그 간부가 앞에 있었는데요. 그때 뭐 수사는 원래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 표정과 말을 기억합니다. 수사는 이런 것입니다. 대통령 윤석열 후보 입장하고 있습니다.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. 검찰 수사 중 울산의 한 노동자도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. 2018년 12월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씨의 지인 김흥태 씨를 만났습니다. 김흥태 씨는 자책감이 든다고 했습니다. 검찰 조사 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. 너무 저도 충격받고 이래갖고 그래서 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그 친구예요.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 A씨와 김흥태 씨의 거래가 발단이 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. A씨와 김흥태 씨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권을 약속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일이 성사되지 않자 김흥태 씨가 A씨를 경찰에 고발합니다. 잠적했던 A씨는 체포영장 발부 후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제 결백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. 잠적하셨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뭔가요? 그런데 이후 울산지검은 수사를 통해 김흥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구속되고 제 출정 기록을 보면요. 약 한 80회 정도 검찰에 불려가요. 김흥태 씨의 출정 이력서입니다. 구치소 수감 5개월여 동안 검찰에 불려간 횟수만 80회. 어떤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 80여 회 이상 소환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너무 이례적인 거라. 이거는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신빙이 아니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80번이나 뭐 모르겠어요. 예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건 아닌다며야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 80번이나 피해자를 모른다.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김흥태 씨는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? 한번 불리 나오면 새벽에 3시 돼가 와요. 저녁에 늦게까지 있고 우리하고 같이 밥 먹자. 도시락 12,000원짜리 도시락 사주면서 하루도 안 쉬게 막 계속 불러갖고 나가면은 묻는 게 이제 황운하에 대한 그 부분이었고.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. 검찰이 김흥태 씨에게 황 청장 등의 비리를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본 적도 없고요. 뭐 통화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았으면 검찰에서 그냥 안 찾았겠습니까?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술에 의해 갖고 그걸 해달라는 얘기로 제가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. 울산지검은 김흥태 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. 김흥태 씨하고 동거래가 좀 있더라고요. 투자 겸 대여 겸 뭐 그런 식으로. 김흥태 씨하고 뭐 굳이 한테 뭐 경찰서 전화 왔더라고 할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의 판단이고요. 네. 예, 한번 좀 오셔가지고 여기는 검찰청 1210호실입니다.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을 알긴 아는데요. 예. 제가 돈을 빌려드렸어요. 아, 김흥태 씨 돈을 빌려줬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 빌려주고 지금 다 받은 거예요, 지금요? 네. 씨하고 말하고 좀 틀린데 지금요. 말하고는. 아니 그 통장들에 내서 갖다 줘요? 아니요, 그게 아니고 말로는 네. 상가에 투자를 해고 아직 근데 여기서 거기 어디세요?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죠.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?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. 그러던 중 김흥태 씨의 지인 이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. 그런데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. 제가 그때 김흥태 씨랑 가까웠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다 카팩을 하나 쓴 거예요. 이거 비리다. 아파트 사업을 덮으려고 한다. 김흥태 주장을 담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이제 구호를 당한 거예요. 이 씨가. 그래서 검찰이 너 고소당했으니까 장에 들어와. 불러놓고 근데 이 사람 불러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근데 너 돈 빌려준 거 있지? 그거 고소해. 그 압박 계속 들어가요. 이모 씨가 남긴 사실 확인서엔
검찰이 김응태 씨에 대한 고소를 회유했다고 돼 있습니다. 조용히 묻혀버린 한 노동자의 죽음.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씨가 검찰 쪽에 사정을 해요. 직장은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. 이게 소문만 나도 어렵잖아요. 되게 힘들게 구한 직장인데 직장은 다닐 수 있게 해달라. 사정을 해요.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.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의 당시의 일상에서 울산지검을 빼놓고 고통을 말할 수 있을까? 이 모든 과정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검찰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? 울산지검에 입장을 물었습니다. 지금은 좀 검사 중에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제가 좀 기다리시면 또 정리해서 한번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.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, 78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검찰청.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잖아요. 그것도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몇 검사들에 의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갖고 모든 신뢰를 잃었다.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걸 넘어서서 본인들이 권력이 되고자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